안녕하세요. 낙생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일단 낙생고 배정받은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낙생고 하면은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고등학교라서 기대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과학 낙생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생고는요 100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네.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나? 막 이렇게 되는 시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100점이 아니면 좀 힘들다. 무조건 나는 100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통합과학 공부는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문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런 강사입니다. 네. 2018년도부터 통합과학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9년 차 됐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1등급 많이 만들어주는 1등급 만들어주는 강사입니다. 먼저 낙생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낙생고를 온다 그러면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물리나 화학 선행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다 만족시키는 요만큼의 친구들만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 당연히 통합과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과학은 더군다나 낙생고 통합과학은요. 물리나 화학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물이나 지구과학도 있고 얘네들은 당연히 자료 해석이나 아니면 암기가 꼼꼼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는 낙생고 오히려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나 화학 선행 많이 한 친구들이요. 통합과학 정도는 뭐 혼자 해도 되겠지. 또는 통합과학 쉽잖아 하고서는 별로 성실하게 준비 안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통합과학은요. 이거는 어려운 경시대회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한 학교의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생물이나 지구과학 또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지역적인 내용들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꼼꼼하고 철저하고 성실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보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실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이제 많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출제 경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개념적인 거 그다음 수능용 자료에서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서 개념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객관식만 시험 보고요. 28문제 50분 동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단원이 이제 좀 많이 어렵고요. 다른 단원들은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낙생은 화학이나 물리는 좀 당연히 원과목 정도 하고 들어온 애들 많잖아. 그래서 그런지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지역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인데 지역적인 거, 그 다음 개념적인 거 잡으려면 OX 연습을 좀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학기 때 지구과학은 고3 자료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 자료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물리 단원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리는 통합과학에서 1학기 물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1학기 물리, 2학기 물리인데 1학기 물리는 중력, 운동량, 충격량에서 물리 1에서 배웠던 역학 파트랑 관련이 있고요. 2학기 전자기 유도가 있는데 2학기 때 전 교과 과정에서 1번으로 넘어오면서 복잡한 계산 문제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학기 물리는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중력이나 운동량, 충격량, 특히 물리원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조금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낙생고가 통합과학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편인데 1등급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고 실력 좋은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100점 받는 학생들도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만큼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팍팍 밀릴 수 있게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나마 물화생지 중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뭔가요 하면은 낙생고 같은 경우는 매년 물리가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리원 수준의 이제 공식 적용 그래프 이런 거 해서 가능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도 시험지가 모든 문제가 쉬울 수만은 없으니까 그 킬러 역할 담당을 중간고사 때는 보통 물리에서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물리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은 작년의 문제가 낙생이 뭐 그동안 되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었는데 작년에 유난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예전의 기출 문제나 이제 이번에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지정됐다. 또 낙생은 내신 잘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정시로도 많이 가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지정된 과목이기도 하고 통합과학이 그리고 예전 기출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물리가 좀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학 파트고요. 화학은 이제 굉장히 중간고사 때 쉬웠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1등급을 4% 안에 들어야 되는 애를 갈라야 됐다면 이번에는 뭐 10%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주의계열 화학결합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안 했는데 옛날 기출문제, 아주 옛날 기출문제들 물론 어려운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학 파트는 2학기 화학이 어렵습니다. 아까 물리는 1학기 물리가 어려웠잖아요. 통합과학은 2학기 화학이 킬러인데 그래서 좀 이제 내신은 기본적인 것들 충실하게 공부하면 된다 싶은데 이제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내용 중에서 다른 거 선행하는 것보다 어차피 중화반응이 화원과 관련이 되거든요. 산화로 중화반응의 개념 말고요. 당연히 심화 문제풀이 반을 좀 듣도록 하는 게 여름방학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더라도 여름방학 때는 산화로 중화반응에 관련된 문제풀이 특강을 좀 수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번에 받는 때인데 또 중화반응 2학기 문제에 이게 색깔 아니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패턴의 문제가 조금씩 응용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요거를 싹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꼭 그런 유형이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화반응 부분 좀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생물하고 지구과학은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물리과학 잘하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깨지는 친구들 좀 많아요. 왜냐하면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보통 선행을 안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뭐 깊게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1등급을 받고 싶다 하면은 물리과학 자유자재로 푸는 건 물론이고 특히 낙생에는 생물과 지구과학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물리과학에서 기껏 받은 점수를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낙생 학생들은.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보는데 이제 교과서 문장이나 이런 것들 좀 친하게 잘 지내두는 게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보기에서 내시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낙생은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수 없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모든 학교들이 거의 그런데 낙생도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누적 시험 범위를 보게 됩니다. 2학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통합과학이 한 권일 때 통합과학 한 권을 다 2학기 기말고사에 분석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통합과학 2권은 2학기 기말고사인데 한 권 전부 다가 시험 범위였었어요. 좀 앞에서부터 찬찬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학교 선생님의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 예상 한번 해볼게요. 1학기 시험 범위 단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가고 2학기 때 이렇게 가고 서로 겹치거나 누적되는 거는 없고요. 1학기 때 이제 좀 신경 써주실 게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결합, 그리고 중력의 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중력의 작용 물리가 킬러로 이제 푼다고요.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 파트를 먼저 좀 잘 해두고 다른 암기 부분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나 화학 잘했는데 다른 데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낙생이 오히려 너무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 기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물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과학과 암기장은 들어갑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 범위라는 거 좀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맞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들.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물리하고 화학 파트하고 그 다음 생물하고 지구과학 암기 파트하고요. 자, 물리하고 화학 파트를 방어하는 방법. 일단은 물리에서 노가다 계산이 너무 많아요. 등가속도 운동식 다 써갖고 한 번만 써서 뭐는 뭐다 넣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1번 넣고 2번 넣고 해서 생각해서 뭐 이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노가다 계산 문제를 갖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30초 컷 문제풀이 스킬을 제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작년 낙생고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요게 이런 패턴이 나와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HCl 명산하고 수소나트륨에서 전체 이용 개수가 나오는데 원칙대로 하면 염산의 부피에 비례해서 이제 요것들이 입자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HCl의 10ml 안에 A가 있다면 20 안에는 2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도 뭐 3이면 3B, 2B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여기 액성을 가정해서 풀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풀든 보통 화원 수업할 때 그렇게 배워왔을 텐데 그렇게 풀면은 좀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푸는데 보통 5분 정도 친구들이 소요를 한다면 한 1, 2분 만에, 또는 아주 간단한 거 30초 만에 풀 수 있게 화학 스킬을 가르쳐 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이 방법대로 한 친구들을 금방금방 봐요. 보시면 둘 중에서 더 작은 개수에 맞춰서 전체 이용수가 있다라는 어떤 원칙을 알려주거든요. 제가 이제 숫자로 해봐서 나온 원칙인데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한 1, 2분만 있으면 이제 친구들 답까지 다 낼 수 있고요. 중력,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그냥 외우고 열심히 풀면 되는 게 아니라 물리나 화학에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뭐 2m, 1m 나왔습니다. 그럼 낙하 시간에 보통 비율을 물어보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물어보지 않고요. 그러면 1이니까 등가속도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에서 S는 1이니까 V0는 0이고 A는 10이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계산해서 두 개를 시간을 내는 게, 시간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풀이법이고요. 그렇게 풀면 이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물어보는 게 통합과학에는 문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높이가 2대 1이야? 그럼 낙하 시간은 2도 2대 1이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문항 하나를 쭉쭉쭉쭉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에 제가 문제풀이 스킬, 이 스킬은 원과목 2학년 가도 3학년 가도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문제 푸는데 가는데 시간의 비가 이제 얘가 2대 3으로 나와 있네요. 2대 3이니까 이번에는 시간의 제곱의 높이가 이동거리가 비례한다. 그 원칙을 이제 제가 유형별로 정리해 주거든요. 그럼 요거를 H는 어쩌고저쩌고 식을 써서 다 쓰지 않고 2대 3이니까 그러면은 거리는 4대 9구나. 눈으로 한 번에 탁탁탁탁 보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나 화학 스킬 알아둬야 좀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실어놨냐면 22년도 문제인데요.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와 라에, 가에서 라에 옳은 설명이겠습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물리나 화학은 풀이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암기 답안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OX 같은 걸로 또는 틀린 문장 고치기로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헷갈리는 문장 없기, 교과서 보는 표현 익숙해지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통합과학에서 특히 낙생 지원하는 친구 중에 여기 이 영상 듣는 친구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안 한 친구들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낙생고에서 잘 나오는 낙생고 교과서, 낙생고 필기 얘네들에 대한 이제 틀린 문장 고쳐 쓰기 연습을 해서 시험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낙생하면요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물 국영수에 이제 치여가지고 과학을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30초 만에 스킬, 1, 2분 만에 스킬로 대치동급으로 수업을 제공하고요. 관리는 이제 과외보다 지속하게 와서 학원 쪽에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게 과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 정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요.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리를 과학을 갖다가 학원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제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수업 30분 전까지 와라 할 건데요. 이유는 너 질문 없냐? 그러면 없대요. 애들이. 뭐 물어볼 거 없어? 없대요. 근데 30분 일찍 오면은 어쨌든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뒤적뒤적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업 30분 전까지 학원에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어떤 학원 보면은 뭐 4시간 수업 막 이렇게도 써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3시간 정도 수업하고 뒤에 뭐 조교 선생님 문제풀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업 3시간을 하고 그날 수업 배운 거를 물리나 화학이면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별로 쫙 해서 테스트를 보거나 생물지학이면 꼭 암기해야 될 걸 갖다가 20-30분 동안 외우고 테스트를 가서 그날 배운 건 그날 좀 끝내고 확실하게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날 테스트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이런 거 나와 하고서는 낙생고에 관련된 지역적인 내용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줘서 테스트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수업 내용 중에 빨리 외워야 되는 거, 꼭 외워야 되는 거. 특히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시험 전날까지 못 외워요. 도대체 언제 외우냐는 거죠. 시험 끝나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그날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테스트 때 또 한 번 보고 이중으로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과 이제 복습용 시험지고요. 복습용 시험지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복습용 시험지 바로 넣기로 만들었고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문제 답 다 나갑니다. 문제 답 다 주면 왠지 100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외우면 된다는 생각이 100점을 못 잡게, 못 만들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복습 시험지는 그날 수업 내용 해서 하고 2번 복습 시험지는 다음 주에 지역 내용 포함해서 하면은 혼자 공부할 시간을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가기 때문에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요 과목을 공부하거나 수행평가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테스트는요, 일단은 과제하고 복습 시험지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80%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제랑 복습 시험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가 가능하게 되고요. 80점 이상은 이제 오답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하고 가면 되는데 80점 미만 재시험 봐라 그러면 꼭 애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모두 고르시오로 바꿔서 문제 순서까지 다 뒤섞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보게 할 거고요. 만약에 70점 아래다 그러면은 70점 아래면 뭐 그 중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 가져와라. 그래서 복습 시험지부터 과제부터 어디부터 공부가 안 됐는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끝내고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100점 만점 세 번째 전략. 낙생고만을 위한 전용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낙생고만을 위한 컨텐츠. 이거는 이제 낙생고 전용 통합과학 책입니다. 보통 학원별로 학교 이름이 붙은 책을 잘 보시면요. 거기에 문제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관련된 문제만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데 이제 내용까지도 다 낙생고 교과서, 부교재 관련된 걸로 낙생고 전용 책을 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완벽하게 오직 낙생고만을 위해 낙생고 필기, 교과서, 부교재 다 반영한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나 지구과학, 낙생고 전용 OX입니다. 자, 제가 낙생고 수업을 좀 통합과학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기출이 좀 있으니까 기출로 통해서 애들을 이제 연습을 시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작년 선배들의 꼼꼼한 필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필기를 물론 해오기도 하는데 그때 하면 너무 이제 좀 더딘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 선배들의 꼼꼼한 필기를 바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보기를 OX를 다 정리를 한 OX를 낙생고 전용, 낙생고 필기, 낙생고 선배 될 거를 해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부교재
필기, 시험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제 학교 시험지와 똑같은 크기, 폰트, 그죠? 그래서 문항 배치 해갖고 실전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거예요. 등급도 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그래서 시험만 가면 울렁거려서 못 풀겠어요 하는 울렁증을 극복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요 모의고사에는 기출문제, 뭐 필기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뭐 기출, 수특, 기출이나 2학년 3학년 기출이나 수능 특강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잘 갖다 쓰실 수 있는 내용들 다 반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누적으로 보잖아요. 작년에 통합과학 2번을 기말에 이제 누적으로 봤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100점이 너무 많거나 너무 변별이 잘 안 될 것 같다면 통합과학 1도 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언제 한 번을 다 보고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정범위가 있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시험 범위 이제 됐을 때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중간중간에 볼 건데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가 시험을 보니까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3등급이 치네, 4등급이 치네 중간 활용도 가능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지고 느슨해질 때 중간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중요한지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테스트랑 과제 ABCD 등등 나눠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뭐냐면은 학부모님과 학생한테 똑같은 게 나가거든요.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점수, 그러니까 과제 이거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걸 참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하는 순서까지 먼저 뭐 복습 시험지를 보고 혼자 푼 문제를 풀어서 측정을 하고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안내 문자와 아이들한테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수업 영상 촬영한 거는 벌써 하든 안 하든 다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영상으로 복습하려고 하면 지겨운가 봐요. 보기 싫어해서 물리나 화학같이 문제풀이만 필요한 거는 그 부분만 따로 이제 문제풀이만 영상을 찍어서 제공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세한 문자까지 이렇게 한번 학생부 1등급을 위해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생부 통합과학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1등급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100점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백만이 하는 애들은 오히려 자만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나가는 섬세함만이 이제 낙생부의 100점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낙생부 학생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준비해서 꼭 한번 1등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낙생부 개강이요. 3월 7일 일요일에 6시 반에서 9시 반이고요. 이제 요거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면 10시 반, 11시 이렇게 좀 늦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표 보시고요. 네. 통합과학이 대학 가는데 꼭 이제 도움되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세요.